문 대통령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습니다. 7박 8일의 일정인데요. 깜짝 방문에다가요. 김정숙 여사의 태권도 행사까지 지금 한류로 많이 주제를 잡은 모양입니다. 먼저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 동포 두 아이가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도 제가 듬뿍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우리 제 아내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예. 아유, 고마워요. 와서 이렇게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노래도 잘 들었고요. 고마워요. 이 소식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위원장,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요. 그 뒷이야기를 풀어놨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른바 기자분들이 모여있는 기자실 방문이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참 많이 하시네요. 기자 속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기자들이 굉장히 딱했던 게 기자들하고 눈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소통, 특히 기자와의 소통에는 거의 귀재가 된 건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어디 가든 간에 기자실 가서 기자들하고 스킨십 하는 데 아주 익숙한 것 같고 저것도 아마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외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건데 이제는 인도네시아라는 외국을 갔지만 본인의 몸과 마음은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저곳인데 기자실 찾은 거는 상당히 이제는 소통에는 뭐 도가 트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설명했는데요. 또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김정숙 여사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교에 있는 학생들 만나서요. 직접 품새를 선보이면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저기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 네.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모양입니다. 네. 저기에서 우리 태권도의 품새가 아마 이제 시범 경기로 이 종목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학생들이 평소에 도복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일상복을 입고 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제 도복을 선물을 하셨고 선물한 김에 함께 또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품새 뭐 차기, 찌르기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 여사님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저는 그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세요? 연습을 네. 잠시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힌트잖아요, 힌트. 아, 힘듭니까? 이 찌르기 발차기까지요. 두루두루 시범을 보인 김정숙 여사입니다. 아마 세계대회 우승자까지 아마 아시안 게임 주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을 연상하게 하는 옷까지 입고요. 이곳으로 저 옷까지 합쳐서요. 인도네시아와 한 몸으로 또 한류 문화까지 사실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긴장감을 좀 뒤로 하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나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실에 들렀다는 것도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방 마지막 날 정도에 사실 기자실을 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순방하는 첫날부터 기자실에 네. 그러니까 프레스룸이라고 하죠. 호텔에 들러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청탁까지 하셨습니다. 네.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잘 써달라 하고 이제 그래요? 뭐 청탁,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네. 뭐 이렇게 그 부탁 주문도 웃으면서 하시면서 사진 찍고 가셨어요. 그만큼 네. 사실은 배려죠.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에부터 사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바로 또 이제 출국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그 한 6일 이상 이제 일정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첫 순방 날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잘 앞으로 해보자라는 어떤 다짐일 것 같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보면 일단
일단 이 머플러 같은 스카프 같은 것이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CGNI인가요? 이 브랜드조차도 알렸어요, 미리.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것을 네. 꼭 알리거든요. 어떤 디자이너와 함께 어떻게 했다 하고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수요, 패션의 어떤 수요를 또 창출하는데 우리는 사실 잘 안 알리고 그냥 뭐 어떤 중소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알리고 또 그 디자이너하고 계속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지금 밝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배려,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문명 또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통을 살리면서도 우아하고 풍미를 유지하는 그런 드레스 코드로 지금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문화, 소프트 파워 홍보에 적극적인 모양이에요. AOA의 설현이라는 가수도 아마 문 대통령을 만난 것 같던데 인이 구수까지 이제 다시 한번 한판 돌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 아이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AOA 같은 경우에는 한류를 많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아, AOA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가 보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걸그룹을 포함해서 네네. 한류 스타들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네. 특히 우리 동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창 홍보와 함께 저렇게 같이 깜짝 등장을 했었고요. 네. 말씀하신 이니글스는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아, 이게 그래요? 시계 우표와 살려고 많은 분들 줄 섰었고 시계는 아직까지도 이 이니 시계를 못 구하신 분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어쩌시려고 또 하나 상품을 내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아마도 지금 문구류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인터넷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 지갑은 열려 있는데 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네. 이게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예,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뭐 저거 못지않게 사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숙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재임 이후에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인 거고 네. 또 그게 지금 북한과의 문제 해결이라든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신경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는 게 큰 고민이시겠죠. 네. 이런 조그마한 선물 그리고 중국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더 크게 트럼프 만나라고 하는 경쟁 붙은 것처럼요. 숫자 특히 이제 수백 명의 의장대까지 동원한 중국입니다만 김정수 여사가 이번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요. 2% 숨은 그늘을 살피는 의전들이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힐의 멜라니아는 참 익숙합니다만 슬리퍼를 신은 멜라니아가 이번에 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멜라니아가 이 쉽게 하면 구해 지역에 가서도 힐을 신었습니다. 네네, 수해 지역이요? 그랬던 멜라니아가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자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저희들이 이 상춘제 올라갈 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셨어요? 잠깐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그 네티즌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하고 김정숙 여사를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만 멜라니아가 다른 나라 어디 가서 이 퍼스트 레이디 간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분이 뭐 로봇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어쨌든 왜 저렇게 미소를 안 짓고 저렇게 멸 표정이 그러냐 그랬는데 여고생을 만날 때나 김정숙 여사를 만날 때나 멜라니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웃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씩 남길 때 보면 김정숙 여사와 계속 친구로 남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김정숙 여사가 키가 180cm인 그 백악관의 퍼스트 레이디를 갖다 저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는 문화가 다른데 저분은 또 패션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니아 떠난 뒤에 남은 사진들을 보면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 찍은 사진보다 한국에서 1박 2일 그것도 둘째 날은 거의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 하루인데도 저렇게 다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멜라니아가 한국에서 다른 어떤 문화적 굉장히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웃었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그 아베나 시진핑처럼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의 외교보다도 네. 하루지만 실속 있는 외교가 인상을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에 있는 분들일수록 늘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미경처럼 돋보기를 들이대는 국민들이 늘 편안한 건 아니다.
속내도 털어놓네요. 아마 하의를 벗어둔 게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한데요. 또 네. 이제 문화가 또 하의를 벗을 수밖에 없는 문화 아닙니까? 아, 그렇죠. 상춘제가 한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실내에 들어갈 때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물론 슬리퍼 실내화를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벗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화의 차이기도 하지만 방금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제 여사님들끼리의 굉장히 소통과 공감이 많이 있었고 네. 신발을 벗고 우리 문화를 누리면서 더 친근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일명 킬힐을 벗은 멜라니아 여사입니다만 김정수 여사가 이 아침마다 비타민 주스를 마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오미자차를 준비했다 들었습니다. 비타민 주스가 비결이었군요, 멜라니아 여사가. 뭐 모델 출신하고 말은 여러 번 네. 얘기를 했었지만 다들 자기 관리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주스를 많이 즐겨 드신다고 해요. 근데 주사와 주스가 큰 차이죠. 제가 순간 저도 얘기를 하면서 아니요, 저 아니, 주사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예, 이 발음이 좋아집니다. 새는 게 큰일 네.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타민 주스를 드는데 그걸 약간 바꿔서 오미자차, 우리 네. 전통이지만 또 본인이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이런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이 아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멜라니아스도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했던 것 같고요. 여러 네. 번 나왔지만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선 다 싫어하지만 가자미는 좋아하니까 가자미를 가지고 우리 한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멜라니아 네. 여사 같은 경우도 저런 식의 배려를 해줬고 또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만 따로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크지 않고 요란하지 않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잡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콜라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만찬에서는 서로 와인 대신 콜라잔으로 서로 건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헬기를 먼저 떠날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시는 길 비워두는 예우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은 의전을 참 대륙의 풍모라고 과시하고 싶은 걸까요? 황제와 황제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뭐 수백 명 혹은 1,000만 원 방, 이 보통 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임금이 사는 궁궐이 아닌 사람들은 99칸밖에는 못 짓잖아요. 그럼 그쵸. 99칸 집이라는 건 굉장히 큰 집을 우리가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금성의 방이 네. 8,704칸이라면 네. 뭐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규모죠. 그런 규모의 자금성을 완전히 비우고 오로지 트럼프 내외를 위해서 이 자금성 문을 열었다. 굉장히 통큰 어떤 대접인데 네. 저는 또 여기서 뭐가 떠오르냐면 앵커 말씀처럼 지금 시진핑이 이번 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전에 도광양해라고 네. 우리 빛을 잠시 죽이자라는 네.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이 기저에서 완전히 바꿨죠. 이제는 세상에 나가자. 세상에 네.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미국과 맞서자. 미국과 당당히 맞서자라는 그런 이 기저로 바꿨는데 지금 바로 그런 것. 우리는 미국에 뒤지지 않고 미국보다 더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네. 것을 사실은 트럼프한테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네. 그런 의미로 사실 기싸움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 특유의 인해 전술을 보는 것 같아요. 8,704칸을 비우고 또 요리사만 하더라도 60명 넘게 배치를 했는데 말이죠. 그런 시진핑 주석이 주머니에서 잠깐 손을 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른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물론 두 분이 눈이 마주친 다음에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 그래도 황제를 자임하셨던 분이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순간 손을 빼고 차렷자세. 계속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끊임없이 눈을 꿈뻑꿈뻑거리시거든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아마 아베 총리의 골프장 사건과 함께 계속 트럼프가 뭐기에라고 하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쳐다볼 때 손을 뺀 게 맞죠,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식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을 모셔놓고 자기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네. 그거 조금 결례인 거 맞죠? 저-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조금 의식이 됐던 느낌입니다. 근데 참. 네. 네. 근데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네. 외국 나가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잘한다고 보는 게 저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방금 말했지만 지금 시진핑은 모택동과 등소평 반열에 오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3대 지도자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도 황제급 대우를 갖다가 받겠다는 의미로 자금성을 비운 건데요. 지금까지 자금성에 사람을 초대한 적은 있지만 복근군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외국 정상 만든 게 처음입니다. 게다가 양심전에서 둘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걸 보면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하고 황제 대 황제의 어떤 회담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날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저렇게 트럼프가 시진핑을 좀 압도하는 듯한 저런 분위기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런 분위기로 손을 악수하고 손을 갖다 주머니에서 빼는 저런 분위기라면 아마도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장소에서 저렇게 시진핑이 조금 네. 아베처럼 자기가 조금 더 트럼프의 밑으로 있는 듯한 표정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결국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나 말투와 달리 지금 보여주는 행보들이 굉장히 점잖고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할 말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손을 뺐을 뿐인데 힘의 역학관계까지 가나요? 등등까지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프장에서 이렇게 앞에 분들은 이제 자신의 일정을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호원분들 몇 분 안 계시다가 놀라서 달려오는 모습이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 저 상황도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신경이 다른 데 있었으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알려진 그 아베 총리인데 네. 골프장의 벙커에 저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겼겠어요. 근데 참 국제적인 악동은 악동이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약간 자금성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브랜드 생각나는 게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갔었을 때는 네. 저런 데가 없었거든요. 막상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그랬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더 조심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 게 마침 이제 오늘자로 미국에서는 미니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3개 지역에서 참패했습니다. 공화당 완전히 다 졌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국들도 가뜩이나 복잡한 사람이 지금 속내도 불편할 때니 저걸 어떻게 대해야 되냐 골머리 썩이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아베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평가가 나빠지고 있죠. 그래요? 국내적으로도 지금 평가가 아주 나쁘고 뭐 많은 걸 내줬지만 결국 네. 얻는 게 없는 그런 걸로 됐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 자금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 관람객이 10만 명이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모임을 위해서, 저 배려를 위해서 10만 명을 출입을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대륙적 기질로 큰 통 크게 지금 대접을 한 건데 네. 그 대접의 크기만큼 중국이 과연 실속 있게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황제의 의전,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냐, 의회의 주머니에서 손을 뺀 사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힘들었을 건데 이제는 인도네시아라는 외국을 갔지만 본인의 네. 몸과 마음은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저곳인데 기자실 찾은 거는 상당히 이제는 소통에는 뭐 도가 트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설명했는데요. 또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 김정수 여사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교에 있는 학생들 만나서요. 직접 품새를 선보이면서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저기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 네.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모양입니다. 네. 저기에서 우리 태권도의 품새가 아마 이제 시범 경기로 종목에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학생들이 평소에 도복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일상복을 입고 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제 도복을 선물을 하셨고 선물한 김에 함께 또 저렇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품새 뭐 차기, 찌르기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 여사님이 태권도를 배웠다고 저는 그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세요? 연습을 네. 잠시 하고 가신 게 아닌가? 배려죠.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에부터 사실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 와중에 바로 또 이제 출국을 하고 앞으로도 그 한 6일 이상 이제 일정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첫 순방 날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잘 앞으로 해보자라는 어떤 다짐일 것 같고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보면 일단 그 이 머플러 같은 스카프 같은 것이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옷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CZNI인가요? 이 브랜드조차도 알렸어요, 미리.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것을 네. 꼭 알리거든요. 어떤 디자이너와 함께 어떻게 했다 하고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수요, 패션의 어떤 수요를 또 창출하는데 우리는 사실 잘 안 알리고 그냥 뭐 어떤 중소 브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힌트잖아요, 힌트. 여기 보시면. 아, 힘듭니다. 이 찌르기 발차기까지요. 두루두루 시범을 보인 김정수 여사입니다. 아마 세계대회 우승자까지 아마 아시안게임 주최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을 연상하게 하는 옷까지 입고요. 이곳으로 저 옷까지 합쳐서요. 인도네시아와 한 몸으로 또 한류 문화까지 사실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의 긴장감을 좀 뒤로 하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나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실에 들렀다는 것도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방 마지막 날 정도에 사실 기자실을 들르거든요. 그런데 순방하는 첫날부터 기자실에 네. 그러니까 프레스룸이라고 하죠. 호텔에 들러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청탁까지 하셨습니다. 네.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잘 써달라 하고 아, 이제 그래요? 뭐 청탁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네. 뭐 이렇게 그 부탁 주문도 웃으면서 하시면서 사진 찍고 가셨어요. 그만큼 네. 사실은 문 대통령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습니다. 7박 8일의 일정인데요. 깜짝 방문에다가요. 김정수 여사의 태권도 행사까지 지금 한류로 많이 주제를 잡은 모양입니다. 먼저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두 아이가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도 제가 듬뿍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우리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예. 아유, 고마워요. 와서 이렇게 애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노래도 잘 들었고요. 고마워요. 이 소식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위원장,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요. 그 뒷이야기를 풀어놨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른바 기자분들이 모여있는 기자실 방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하시네요. 기자 속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기자들이 굉장히 딱했던 게 기자들하고 눈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소통, 특히 기자와의 소통에는 거의 귀재가 된 건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어디 가든 간에 기자실 가서 기자들하고 스킨십 하는 데 아주 익숙한 것 같고 저것도 아마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외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